안녕하세요. 김희영의 널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그 국가가 보건의료 서비스를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전달하는지 이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특히 두 나라, 하나는 영국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 이 두 개를 좀 얘기할까 하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국가 세금, 조세로 이루어지는 국민보건 서비스형인 NHS를 제도라는 것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나라 선택권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으세요? 영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다? 네, 뭐라고요? 영국이라고요? 네, 또 뭐 선진국이니까 뭐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해서. 그러면 이제부터 영국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영국에서는요, 의대를 졸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의대 졸업생들한테 너 전문의 딸래, 일반의 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 드린다면은 우리나라 의사들은 전문의가 거의 80 몇 %입니다. 일반 의사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 전문의가 1년에 5명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일반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의를 하면 이제 그 개업이라고도 하는 거지. 그럼 이제 너 어느 지역 가서 개업할래? 라고도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A라는 동네가 내 고향이기 때문에 A라는 곳에 가서 개업할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A라는 동네에 이미 의원 건물은 아니고 의원이 하나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환자 이름도 3,500명의 이름이 벌써 이미 있어요. 그러면 나는 3,500명에 대해서 관리만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돈은 어떻게 받는데 환자한테 돈을 받나요? 그건 아니고요. 국가로부터 이제 1인당 얼마, 그래서 곱하기 3,500명을 해서 사람 수대로 이제 봉급 아닌 봉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의 머리수대로 받는다 해서 인두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환자가 저 감기 걸렸어요, 감기약 주세요, 또는 여기 좀 다쳤어요, 데일밴드 주세요, 이런 거 모두 다 의사 돈으로 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어떻게 하겠어? 환자가 와서 감기약 주세요 그러면 다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죠. 그래서 감기 걸렸어요 라고 했을 때 처방전이 뭔지 아세요? 사과 2개, 귤 하나. 이게 처방전이에요. 그럼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와, 의사가 내 생각을 해주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의사는 자기 돈이 나갈 게 겁나니까 그렇게 처방전을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라서 영국에 이제 이민을 가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애가 아픈 거야. 근데 온몸에 막 물집이 도는 거야. 그건 수두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놀래갖고 이제 병원에 막 얘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봤더니 의사가 이 아이 수두입니다라고 진단을 내렸대요. 그러면 그렇구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라고 이제 엄마가 얘기를 했겠지. 근데 이제 의사가 네, 이제 가시면 됩니다. 이러더래요. 약 하나도 안 주고. 그래서 아니, 약을 왜 안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왜 약을 먹습니까? 수두인데 그냥 가서 수두가 다 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푹 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수두에 뭐 칼라민 로션에 이것저것 다 먹는 거, 가려움증 제거하는 거, 뭐 열 떨어지는 거 온갖 약을 다 주거든요. 근데 영국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 화가 안 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의사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한예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 친구가 이제 영국에 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영국에 놀러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해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제 제 친구가 크게 심하게 다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가 철철 나니까 이제 놀래서 이제 이렇게 구급대를 불렀죠. 구급차를 불렀는데, 정말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따 전화하고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다를 얘기하고 딱 전화 끊는데 좀 이따 엥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선진국은 이렇게 빨리 오는구나. 딱 오더니 한 3명이 쭉 내리더라고요. 누구니 환자가. 그래서 내 친구가 했더니 이렇게 피가 흘리는데 거기만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기 저기 막 부모를 다 되는 거야. 금세 환자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지금 응급실로 옮겨야 되는데 나도 가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겠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쭉 갔는데 응급실 금방 도착을 했죠. 딱 도착하는데 이미 의사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선진국이다. 진짜 좋다. 그래서 이제 딱 가서 이제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봤더니 뼈는 다행히 부러지지 않았는데 여기 꼬매기만 하면 된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야, 부러지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근데 의사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간호사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거 빨리 꼬매기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그래, 꼬매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기다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꼬매기만 하면 된다며.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응급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기다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입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꼬매면 되는 건데. 그래서 아니, 꼬매면 된다면서 그러니까 기다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을 기다렸던 거 아시죠? 2박 3일째 와서 꼬매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밥을 먹고 퇴원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친구가 화가 나갖고 나 밥 먹기 싫다 그랬더니 그럼 퇴원 안 시켜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없는 밥도 먹고 퇴원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영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영국에서 태어나실래?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실래?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돈만 많다면 좋다는 거죠. 하여튼 이게 영국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국가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세금이 어마어마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다못해 영국은 땅이 좀 이렇게 질잖아요. 그래서 그 집으로 올라가는 층층계가 있어요. 층층계 개수대로 세금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국에 그 유리창 많은 집이 있을 거예요. 그 유리창 개수마다 세금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세금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대학에서 있는 교수님이나 대학에서 청소하시는 분이나 실수령액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영국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 결국 NHI라는 그 보건료 전달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3자가 존재합니다. 자, 맨 위에 공단, 그리고 여기에 가입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 그래서 이제 3자가 존재하는데요. 자, 우리가 자 공단한테 여기서 공단은 공무원일까요? 아닐까요? 공단에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냥 민간기업이에요. 근데 100% 민간기업은 아니고 공공기관, 민간기관에 가용돼 낀 공사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여튼 그런 공사조직인 보험공단에 우리가 달달이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보험증이 오는 것도 아실 거예요. 이제 보험증을 갖고 내가 이제 아파. 그러면 의료기관에 가는 거죠.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고 우리 치료받는 거를 요양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급여를 받고 그다음에 떨렁 나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돈을 내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돈을 내는데 그게 치료비의 다예요, 일부예요? 일부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린 본인 일부 부담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일부 내고 그럼 나머지 요양기관은 요 돈을 어디다 청구하냐면 심평원, 그러니까 공단의 같은 부속인 심사평가원, 거기 심평원에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심평원에서는 이거를 심사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돈을 요구하지만 거기서 꼭 깎거든요. 그래서 요양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서는 깎을 걸 알고 조금 더 돈을 보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청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감기 때문에 갔잖아요. 감기 때문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감기 걸려서 몸도 으실으실 춥고요. 그 다음에 피곤하고요. 그 다음에 저 머리도 아프고 소화도 안 돼요. 라고 하면 약을 다 줍니다. 소화제, 몸 으실으실 춥지 않게끔. 그 다음에 또 혹시 모르니까 항생제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저것 약을 다 줘요. 그러면서 청구할 때는 병명을 다 붙이는 거죠. 뭐 두통이니까 뭐 두통 그런 거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고 감기에 대해서 진단 내리고 그 다음에 소화성 궤양 이런 것까지 진단을 다 해갖고 그냥 올려요. 그럼 그걸 보고 심평원에서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깎는 거죠. 하여튼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만 원을 청구했어. 그러면 이제 한 900만 원만 파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심평원은 또 그 돈만 주세요라고 공단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공단이 그 돈을 주고 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병원에 가 양자예요. 그런데 돈은 누가 더 지불해? 제3자인 공단이 지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제3자 지불제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NHI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 이 중에서 우리 이제 가입자, 특히 우리나라의 가입자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직장 가입자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 지역 가입자 안에는 또 다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누구냐면 세대주, 세대원. 여기까지가 가입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우리 아빠가 조그만 구멍가게 하고 있어. 그럼 지역 가입자가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식구들은 그 세대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빠가 직장 다녀. 그럼 우리 아빠가 직장 가입자야.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들 뭐 돈 못 벌고 있는 우리는 뭐예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피부양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는 피보험자가 있고 피부양자가 있다. 여기서 피부양자가 누가 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할 것 같아서 이거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아빠가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 아빠가 직장을 다녀요. 그러면 피부양자가 누가 될 수 있냐면 배우자, 엄마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위, 그걸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뭐라고 하냐면 직계 존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직계 존속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 가입자 아빠의 밑에 자손을 우리는 직계 비속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계 비속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 누구세요? 네, 며느리, 사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양자의 그러니까 그 아빠의 밑에 직계 비속의 배우자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배우자 있었잖아요. 아빠의 이제 배우자,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됩니다. 결국 장인 장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의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이 뭐야? 배우자의 직계 비속이 뭐야? 근데 그런 거죠. 새로 결혼을 했는데 이 와이프가 자기 자식을 데려와. 그러면 내 자식 아니지. 배우자의 직계 비속입니다. 직계 비속도 피부양자가 된다. 그리고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 역시 피부양자가 된다. 그래서 한 사람만 직장 다니면 이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한 사람 누가 있냐면 형제 자매까지요. 형제 자매도 피부양자가 됐었어. 근데 올해부터는 요게 형제 자매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30살이 넘어가면 혜택을 안 준대요. 같은 형제 자매라도. 그치? 그래서 그 나머지 뭐 직계 비속 그런 거에 대해서 나이가 없는데 형제 자매에 대해서만 30살로 끊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있고, 그럼 요 사람들이 이제 보험료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직장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있다는 거죠. 자, 직장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월급에 대해서 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 월액이 그러니까 보수 월액이 있고 곱하기 보험료율을 곱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어요. 또 보험료율을 곱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지역 가입자들은 자, 월급을 안 받죠. 그래서 보험료 부과 점수라는 걸 매기는데 그걸 뭐 갖고 매기느냐?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남자나 여자냐, 연령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갖고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점수를 매기면 점수단 금액을 곱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보험료율을 곱하는 게 직장가입자야. 그래서 이걸 우리 정율제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과점수 곱하기 점수한 금액을 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정액제 방식이라고 표현해. 결국 우리나라 보험료 부과 방식은 정액제 방식, 정률제 방식, 결국 이원화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대부분 우리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디 가서 좀 아는 채, 좀 아는데 유식한데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NHS, NHI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고요. 이 둘 간의 차이점을 잠깐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자, NHS는 세금, 조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NHI는 보험료로서 지원을 마련한다는 거 가장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NHS에서는 인두제에 의해서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위별 수가제로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의료인들이 좀 높은 게 우리나라. 그러나 영국 같은 경우는 뭐 동기유발이 안 되죠. 의료인들이. 왜냐면 맨날 받는 게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의료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런 반면에 좋은 점은 뭐냐면 형평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데는 의료의 배급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의 배급화보다는 약간 의료의 양극화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고급 의료가 있고 저급 의료가 있고 물론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미국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나름대로 영국보다는 양극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질문해 주시면 제가 언제라도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희 널스토리였습니다.